2005년의 상하이 대첩, 2020년의 온라인 대첩으로 재현되길 바랍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1국 이성희 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래 기다렸던 농심신라면배 3차전이 어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일본은 이야마 유타 구단이 패하면서 전원 탈락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결은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첫 단추를 아주 잘 깨웠고요. 내용을 돌이켜보면 사실 생소한 모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실수를 주고받았고 네. 이야마 유타 구단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변 쪽에서 대실수가 한 번 나왔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박정환 구단이 잘 응징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전인데요. 먼저 농심신라면배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5억 원이고요. 3연승 시부터 1승마다 1,000만 원의 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이고 출루기 1분 1회, 남은 6직관입니다. 사실 3차전은 상하이에서 치러졌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5인 연승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한국이 초대부터 약 10년간은 굉장히 강세였는데요. 네,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최대 요인은 역시 이제 최종국 승자에서 보듯이 이창호 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한 2013년도 13회차 대회 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대회하고 맞물려서 네. 농심배도 우승컵을 중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우승 횟수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네. 한국은 선봉장으로 나섰던 원성진 선수가 일본의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2국부터 등장을 했던 양딩신 선수가 그야말로 휩쓸었어요. 네, 사실 원성진 선수가 좀 기세를 탔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꺾지 못해서 양딩신 선수의 농심배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세를 타게 되면 연승이 몰아쳐서 나온다는 것이고 7연승을 했고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제 8연승을 저지했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또 이야마 유타 구단을 잡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 박정환 선수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4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 이 4명의 선수 모두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딱 붙여보면 박정환 구단이 전혀 밀릴 것은 없는데 네. 이 4명의 기사들이 모두 지금 세계 타이틀을 한 번씩 차지했던 기사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야마 유타 구단이 패하면서 전원 탈락하게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미휘팅 구단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는 3살 차이가 나고 그동안 14번을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좀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요. 네, 조금 이제 격차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벌어진 작년 갑절리그 포스 시즌에서 네. 2번 연달아 이제 박정환 구단이 좀 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휘팅 구단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등판하면서 우승까지 필요한 승수가 5승이었는데 일단 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네요. 네, 뭐 사실 한 판 한 판 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미휘팅 구단 사실 좀 쉽지 않은 상대이긴 하지만 미휘팅 구단이 최근에 그 세계 무대에서 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뭐 평소 기량만 발휘한다면 좋은 바둑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3차전 박정환 구단이 첫 등장을 했는데 첫 판이었죠. 이야마 유타 구단과의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잠시 보고 가시죠. 네, 초반전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29까지 여기까지는 뭐 아주 평범합니다. 네. 이제 30으로 붙였을 때가 조금 이제 어려운 장면이 시작됐고 이야마 유타 구단의 이제 변화구가 날라온 장면입니다. 실전에는 이제 이렇게 젖혀서 응수를 했고요. 실전 진행 상황을 이제 그때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하고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조금 더 이제 선택에 있어서 AI는 약간 다르게 본 수가 있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AI 이길 확률로 봤을 때 최고 1등 추천수는 여기 느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의 감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폭이 제 생각에는 아직도 좀 낮고 네. 조금 편중되는 느낌이라서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AI의 생각은 여기를 계속 운영을 좀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수가 이 네. 30일의 수였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맥은 활용을 네. 한 다음에 원래 좋은 자리인 이 자리를 차지하고 흙은 하나 밀어두고
백은 한 칸 뛸 때 네. 다시 흙이 상변 쪽으로 가는 이런 진행을 지금 참고도로 그리고 있고요. 실전보다는 뭐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한 2% 정도의 확률 네.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AI는 확실히 고저 장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네. 주위의 배석을 사람보다는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이 사실 뭐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고, 예, 지금 평범했는데요. 네. 실전과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네. 거네요. 이렇게 해갖고 사실 이 36의 수도 정말 당연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더라고요. AI는 이제 여기서 네.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한 칸 높게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사람이면 여기 두 칸을 아래쪽으로 가서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중앙지향적으로 높게 두는 것을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실전에 이 두 칸과 이 높은 것과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세 칸의 확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그냥 여기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수 어떤 수를 두더라도 뭐 국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37로 다가가서 지금의 형태에서는 이 수가 최선으로 지금 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이제 어제 바둑을 제가 뭐 해설했고 이것을 이제 끝나고 나서 AI로 좀 복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느꼈던 점이 좀 다른데 여기서도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이 수가 네.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AI의 생각이 여기서는 한 점을 버리는 쪽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를 늘으라고 했어요. 바로 네. 늘어버리는군요. 이게 느는 거는 한 점을 끊겨서 네. 굉장히 싱겁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면 이 판단을 실전에서 하기 좀 어려워요. 네. 바짝 다가갔는데 여기서 한 10집 정도의 실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싱거운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이 돈수 교환만 하나 하고서 다시 반대쪽을 키우는 작전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좀 발빠른 느낌은 드네요. 네. 이게 이제 생각의 전환이고 발상의 차이인데 네. 여기를 두다가 이곳을 계속 두지 않고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여기에 세력을 키우는 이 작전은 정말 쉽지 않은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후에는 사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를 이제 타개하는 바둑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고 네. 앞으로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보고 나면 공감이 가는 진행인가요? 어느 정도는 뭐 이해는 되지만 네. 사실 이거를 실전에서 두는 것은 정말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네. 굉장히 깊어야지만 이 진행을 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자, 네. 하지만 실전은 굉장히 뭐 평범해서 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43으로 지켰고요. 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앙을 나오긴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오는 방법 자체가 이야마 유타 구단은 이제 전공법을 선택을 했죠. 네. 뭐 한 칸보다는 이 수가 조금 더 이제 힘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AI는 여기서 이제 치받아서 이 석점에 대한 가치를 지금은 크거든요. 그래서 흙이 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조금 무겁게 하라고 지금 참고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워졌죠. 이미 살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를 살려서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아닌 아래쪽에 붙이는 이수를 둬서 다시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여기는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일견 보기에는 백이 바쁘고 엷어 보이지만 이 진행을 AI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이야마 유타보다는 실전에 나와서 아주 평범한 진행을 선택했고요. 여기서 손을 빼서 하나 들여다보고 이 붙임 판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진행의 어느 정도 일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국면은 잘 어울렸는데요. 흑의 확정가가 뭐 약간이라도 돋보이는 그 두 기사의 스타일상은 박정환 구단이 좀 두기 편하다.
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때도 역시 밀어갔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AI가 말하기를 여기를 치받아라. 이것이 좀 급소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기사 다 어제 이 바둑의 형태는 최근에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서 오히려 좀 실수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중앙을 계속 네.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도 그렇고 박정환 네. 구단도 사실 이 상황에서 실전에 이곳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곳을 하나 찝어둬서 여기 붙이는 것을 실리적으로 방비한 다음에 이런 데를 벌려두었으면 AI 확률로 한 65% 정도 되는 아주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맞장구를 쳐주니까요. 승률이 좀 급락을 했고 이 뛰는 행만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수 한 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여기서는 실수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칸 정도 뛰거나 여기를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킨 수는 두텁긴 했지만 흙이 여기도 두고 싶고 네. 여기도 두고 싶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대신에 실전 진행을 보면 실리를 좀 잃었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붙이는 것을 당했고 여기는 아팠어요. 네, 이 상황에서 박정환 네. 구단은 이제 중앙을 또 살렸죠. 그러자 여기를 또 당한 것이 좀 아팠어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좀 편했던 흐름은 지금은 오히려 백이 약간 편한 흐름이거나 백중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네, 막았고요. 이 아주 활용이 기분 좋았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이 바둑에서 최대 그 승률이 떨어지는 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받았던 수죠. AI는 굉장히 좀 느리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도율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붙여서 좀 뭔가 82자리를 압박을 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참고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자 승률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 장. 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네. 여기를 약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장면에서 백이 이 선수 교환을 하나 했다면 백의 승률이 70%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요 아무렇지도 않은 교환 같은데 이 교환이 안 되는 순간부터 뭔가 바둑이 백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붙이는 수부터 뭔가 이제 돌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는데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하나 끊어둔 것 자체는 좋았고요. 네. 실전에 여기를 한 점 잡아서 결국은 이 수가 이제 한 30% 정도 한 수로 인해서 떨어지는 수였거든요. 거의 이 수로 인해서 이 바둑을 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패착입니다. 네. 이 자리는 이곳을 잇고요. 여기를 흙이 이을 수도 있고 먼저 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늘고 이을 때 뭐 여기를 뛰어나오거나 해서 백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곳을 좀 지켜두고 중앙을 빠져나왔다면 백의 우세한 흐름이었고 이제 실전에 여기를 한번 잡는 순간에는 사실상 외길 수순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고 네. 여기를 넘어가서는 완전히 흙의 페이스가 돼서 이후에는 네, 박정환 구단의 동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정환 구단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를 한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한중전 미이팅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뭐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는 게 좀 박정환 구단에게 유리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미리팅 구단은 굉장히 이야마 유타 구단하고 비슷하게 호전적이고 대형 변화를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초반부터 격렬하게 좀 몰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박정환 구단은 본인 스타일답게 조금 유연하고 후반을 좀 노려본다면 아마 승산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군요. 네. 자, 미이팅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1국입니다. 한국기원에 마련된 대국장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 모니터를 통해서 대국을 하고 있는 박정환 구단의 모습이고요.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어제 느꼈던 점이 박정환 구단이 세상 그 온라인 대국이 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네. 만나서 대국하면 가장 좋지만 이번 농심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성상 네. 오히려 온라인 대국으로 치러는 것이 한국 입장으로서는 잘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뭐 정말 뭐니 해도 네. 내 집에서 자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나오는 네. 게 컨디션이 가장 좋죠. 그래서 어제 대국이 이제 박정환 구단 내용상 보면 완벽했다고 보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근데 네. 뭐 그렇게 불안한 느낌은 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박정환 구단도 평소에 이 온라인 대국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1시간짜리 이 농심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평소 이제 대국 준비하듯이 속기전 뭐 준비하듯이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뭐 온라인 대국을 뭐 1시간짜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뭐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섞어가면서 균형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온라인에서 연습 바둑은 뭐 20분 정도로 두나요? 아니 보통 속기를 많이 둡니다. 그럼 예. 제한 시간 없이. 이제 서로 이제 아는 사이고 네. 이제 뭐 어떤 대회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시간이든 뭐 20분이든 30분이든 뭐 놓고 둘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면 보통 이제 바로 초읽기를 들어가서 그렇군요. 그것도 요즘 뭐 추세 뭐 40초 뭐 이런 초읽기도 아니고요. 네. 조금 빠르게 진행되죠. 20초, 15초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둡니다. 바로 3-3으로 들어갑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네. 최근에 좀 포석 중에서 이제 흑번으로 이 3수째 3-3을 들어가는 것을 연습 대국에서도 많이 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시험을 해봤어요. 뭐 3수째 3-3을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소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목의 방향도 이제 여기가 있겠고 여기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는 여기를 조금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오늘 흑번을 잡으면 이제 3수째 이소목인지 아니면 3-3인지가 조금 궁금했는데 3-3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익숙한 포석일 텐데요. 네, 이 3수째 3-3 들어가는 네. 것은 양쪽에 귀를 비워둔 상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한테 양쪽 귀의 선택을 넘기는 의미가 있고 넘기는 의미가 있는데 백도 뭔가 조금 갈등이 생기는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 귀를 착점하고 5수째 3-3 들어가는 것과 큰 차이는 아닌데 네. 그래도 백이 약간 좀 선택에 있어서 어려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의 대국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이 모니터를 통해서 선수들이 대국을 해낸 모습이고 미팅 선수도 참 어리기도 어리지만 세계대회 정상을 정말 빨리 차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중국 대표팀 중에서 이제 판팅이 구단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아요. 96년생인데 네. 판팅이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는 좀 아픈 얘기지만 2013년도 3월경에 이제 응시배를 박정환 네. 구단한테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세계 타이틀을 차지한 기사가 됐고 미이팅 구단은 그 같은 해에 12월에 몽객팍배에서 당시 이제 중국의 1위였던 구리 구단을 상대로 3-1로 우승컵을 차지했거든요. 역시 대단히 빠르게 세계 타이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세 10개월에 세계 타이틀 정상에 올랐고 네. 이창호 구단이 이제 동양증권배를 16세 6개월에 가져갔고 그 다음에 판팅이 구단이 16세 7개월이에요. 단 1개월 차이가 났고 그 다음은 이제 커제 구단이 17세 타이틀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이팅 구단이 네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세계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 미위팅이라는 이름을 BC카드배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이 애기 같은 앳된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한국 나이로 25살이죠. 뭐 아직도 좀 앳돼 보이긴 한데 네. 그때는 정말 애기 같았어요.
벌써 이제 우승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세계 대회에서 최고 성적은 10회, 11회 대회 출란배 8강이거든요. 근데 부진하죠. 부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의 네. 성적으로는 이 세계 대회 우승자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세계대회 타이틀을 정말 어린 나이에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8강은 조금 부족하네요. 네, 뭐 사실 지금 중국 그 이번에 대표팀 선수 중에서도 판테이 구단도 비슷해요. 네. 역시 이제 우승한 지 7년 됐는데 그 이후에 성과는 세계 무대에서 뚜렷하지 않고 커제 구단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하긴 해요. 중국 선수들이. 지금 중국 기사들 중에서 한 번 이상 한 번 우승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많죠. 한 번 이상을 간 기사가 네. 지금 커제 구단 이외에 탕웨이싱 3번, 천야오에 3번밖에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한 번은 쉬운데 두 번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미팀 구단은 그보다는 이제 국내 대회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그 랭킹 지금은 3위고요. 커제 구단 바로 밑에서 2위를 오랫동안 고수했어요. 예, 그만큼 네. 국내 대회 및 갑조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사입니다. 미팅의 가장 강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역시 공격력과 전투력이죠. 대형 변화를 즐겨하고 네. 뭔가 돌이 부딪혔을 때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뭐 수일기의 빠름과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것이겠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바둑이 전투로 흘러가면 뭐 전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미팅 구단하고 만나면 조금은 좀 아웃복싱을 하는 편이 좀 승률이 올라갈 것이고 아예 그 최근에 이제 변상일 구단하고 출란배에서 미팅 구단을 완전히 타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네. 변상일 구단이 그냥 거의 힘으로 부딪혀서 물러서지 않고 힘으로 부딪히면서 약간 노련하게 두니까 미팅 구단이 굉장히 좀 손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변상일 미팅 전도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번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포석 자체는 박정환 구단이 약 5일 전에 신진서 구단하고 국가대표 리그전 1시간짜리 대국에서 둔 포석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밀었고요. 흑번이었습니다. 여기를 젖히자 노타임으로 호구 쳤어요. 사실 젖힐 수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 뭐 호구에 비해서는 약간 더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잊지 않고 젖히는 어려운 길 선택 안 하고 호구 쳤어요. 오늘도 과연 호구를 칠지. 한번 볼까요? 네. 그때 네. 뭐 대국 이후에 또 연구를 했을 거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면 뭐 승패와 상관없이 아마 오늘도 호구 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선 준비된 포석이네요. 네. 사실 1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세이브 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는 길로 좀 가야 좀 이게 시간이 좀 남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미리 좀 연구를 한 포석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특히나 또 중국 네. 선수들은 빠르게 진행시키다가 어려운 장면에서 시간을 몰았으니까. 네, 특히 그 네. 대표 주자가 미이팅 구단이고요. 뭐 워낙 빠른 손으로 유명하죠. 과연 호구를 약간 바꾸네요.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약간의 변화, 좀 연구가 있었을까요?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네. 이 변화만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바둑판 한 판의 골격이 달라집니다. 이 호구를 치게 되면 뭐 여기를 넣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호구 치면 두 칸을 벌리는 편이 보통이고요. 여기를 잇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보통 두 칸보다는 뭐 한 칸을 전개할 수도 있고 보통 단수를 쳐서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배석에서는 사실 이렇게 두는 형태가 흑이 잘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흑의 이 세력 자체가 여기가 좀 흑이 기착점이 있을 때는 좀 일관성이 있지만 지금 백돌에 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공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만만치가 않죠. 예, 그래서 이 배석에서는 좀 흑이 잘 선택을 하지 않는데 박정환 구단이 두었고 뭐 호구를 치면 두 칸이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그냥 두 칸을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원래 그 많이 두는 것은 단수치고 미는 거지만 뭐 이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냥 두 칸을 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사실 가장 쉬워 보이는 이 느는 수를 지금 고민하는 것은 미팅 구단이 여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수인데요. 사실 배석마다 AI가 판단하기를 여기가 높을 때도 있고 느는 것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근데 네. 냉정하게 보면 이 수가 높을 때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대신에 어렵죠. 그 두 수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되면 급전이 바로 일어납니다. 흑도 기세상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네. 좀 전에 늘었을 때는 석점을 버리고 이 모양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명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두는 순간에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미팅 구단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둬서 좀 초반을 어지럽게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 뭐 어려워집니다. 그냥 날짜 갈 수도 있고 하나 찝어두는 교환을 하고서 백의 동태를 파악한 다음에 상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는 가장 쉬운 이유는 단수를 칠 때 석점을 빈삼각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늘고 두 점을 잡을 때 이곳의 위치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돼 있으면 나중에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타개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네. 뭔가 두었을 때 여기 있는 자체가 집으로도 큰 차이가 나고 여차하면 나중에는 뭐 선수 여하에 따라서 사활도 약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이 되면 백이 약간 득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미묘하지만 또 기사들은 이런 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장고가 길어지는 이유는 아마 네. 이 수에 대한 지금 판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팅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스타일로 보면 여기가 유력할 것 같아요. 네. 네, 가죠. 뭐 역시 끊어가는 것은 이수로 인해서 간명하지만 뭔가 좀 당하고 시작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반발을 해야 됩니다. 네, 역시 조금 어렵게 미팅 구단이 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바둑은 좀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기가 잘 두는 스타일로 끌고 네.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AI 승률이 어떻든 간에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승률을 금방 까먹어 버리고요. 조금 승률이 나쁘더라도 운영하기가 자기가 편하면 그 승률이 뭐 금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나 박정환 구단도 이쪽을 선택을 했죠. 네, 이거는 뭐 서로 기세 진행이고요. 이제 여기를 씌워가는 것까지는 이제 보통 예견된 진행인데 네. 이제 처음에는 이 찢는 수를 뭐 당연하게 선수를 했고 뭐 최근에는 그냥 가는 것도 이제 있긴 한데요. 그래도 보통은 찝어가는 것을 많이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이 귀의 사활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보통은 좀 흑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착수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인데요. 어제 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돌아왔군요. 이 자리를 비울 때는 부심판이 동행을 하게 되고 네.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다시 또 전자기기가 있는지 소지품 검사를 진행을 해요. 네, 아주 철저하게 네. 하고요. 뭐 제가 농심배 나갈 리는 없겠지만 저는 저렇게 되면 뭐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서 일어날 때마다 해야 되니까. 예.
지금 미팅 구단이 이렇게 뒀는데요. 이거는 배석에 조금 초점을 맞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통의 상황이라면 여길 씌워가요. 네. 근데 이제 미팅 구단 입장에서는 흙이 찝고 두던 아니면 그냥 나랠자를 가던 이 뻗어나오는 자체가 백의 약간의 석점의 세력권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팅 구단은 약간 싱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의 기착점을 좀 이용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흙을 조금 쉽게 살려주면 싱겁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이제 압박을 간 겁니다. 중앙을 눌러가는 것은 넉점을 돌보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수법인데 이거는 흙에 대한 압박을 보고 있고 대신에 흙은 이제 편하게 상변 쪽을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붙여서 나오는 것이 아주 좋은 맥점이고요. 이 순간에 백의 넉점은 사실 조금 외로워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진행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넉점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굉장한 요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웬만한 상황이라면 살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흙 이돌과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잡히게 되면 좀 타격이 크고요. 위로 막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래로 가는 것은 느는 이 자연스러움을 허용해서 여기에 약점도 있고 지켜야 될 때 이 넉점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호구만 치더라도요. 이거는 뭐 백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림이고 이제 중앙을 늘어가는 것은 역시 백이 둔 젖힌 자리를 자연스럽게 밀고 올라와서 이거는 백이 흙한테 흐름을 오히려 내어준 격이죠. 그래서 이 이후 행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젖히는 수가 당연하고 흙은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를 젖히던 위를 젖히던 행마상은 젖혀가야 돼요. 그리고 이 느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소극적인 수라서 네. 양쪽 젖히는 수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웬만하면 실전에서 등장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딱 봐도 좀 싱거운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변보다는 여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넉점이 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랬을 때 흙이 무서운 거는 여기를 끊는 거죠. 여기를 단수치고 빵따냄을 주고 넉점을 잡는 그림이면 뭐 흙이 할 만한데 잡히나요? 잡히지가 않아요. 네. 여기를 두면 나와버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 백이 그냥 따낼 수도 있고 여기를 밀어갔을 때 있는다면 뭐 어느 한쪽을 단수치고 바로 걸리는군요. 축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밀 때 어떤 식으로든 이 6점에 대한 공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젖힐 수도 없고 받아야 되는데 따내면 완벽한 돌파가 됐죠. 그래서 젖혔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이수예요. 끊는 거예요. 단수 치는 거 안 된다고 보면 여기를 넣는 건데 폐기 단수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는 없죠. 여기를 단수 치고 뚫려서 이건 뭐 흙이 대책이 없고요. 한 점을 버려야 되는 건데 이 버리는 상황이 과연 좋은 건지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한 점을 이런 식으로 끊어 잡는 것은 따내는 순간에 변이 선수가 돼서 쉽지 않고 이거를 그냥 변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진행이 백한테 두터움을 줬고 여기를 좀 편하게 나갔거든요. 이 진행을 하나 일단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진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를 젖혀서 단수 치면 있고 이 끊는 교환을 안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물론 뭐 백이 단수 치는 교환을 해줄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좀 전과 같은 상황밖에 안 된다면 역시 흙의 최선의 선택은 여기를 일단 젖혀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뭐 대단히 어려운 장면은 아닙니다. 네, 젖혀갔고요. 이거는 역시 이제 단수 쳤을 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지금 젖히는 편이 조금 손해를 덜 보는 길이죠.
네, 그냥 단수 쳐서 무난하게 둡니다. 있겠고요. 흑의 탈출은 비교적 아주 좀 쉽게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를 있게 되면 흑이 여기를 힘차게 뻗어서 과연 백이 평범하게 날일자로 간 것과 비교해서 내용이 있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약간 흑이 편하게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또 뭔가 급박하게 갈 것 같았던 진행이 네. 간명하게 정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진행은 박정환 구단의 출발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기를 찔러 갑니까? 거기를 찔러 갔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를 뻗어주는 모양이 나오면 백이 곤란하다고 보고 네. 반드시 이곳을 백이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두고 이런 데를 하나 끊어 물어보고 흑이 반발을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어야 될 때 여기를 단수치고 흑은 완벽하게 이 수로 살아있지만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단수치고 있게 되면 네. 이곳에 그래도 실리를 좀 차지하면서 괜찮게 모양을 갖췄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바로 응수타진을 네. 하겠군요. 이 나와서 둔 수는 백의 입장에서는 좀 재치가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열려 있는 것보다는 꽉 막아두는 게 깔끔하긴 해요. 네. 이건 생각보다 일리가 있는 수인데요. 음. 21번째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1국입니다. 오늘은 한중전인데요. 모니터를 통해서 대국을 치르고 있는 박정환 구단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은 박정환 구단이 조금 편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잘 빠져나간 지금 상황이고 이제 백은 역시 여기를 찔렀다는 것은 뭐 네.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 끊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다른 수는 아예 뭐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데를 잃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여기 지켜서 이거는 그냥 약점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공배가 차가지고요. 네. 흙만 두텁게 해준 모습이라서 미팅 구단은 당연히 끊어갈 것이고 여기서 그냥 있게 되면 단수를 2번 당하고 여기를 이어서 생각보다 깔끔한 것 같아요. 흑의 반발은 없나요? 흑의 입장에서 네. 여기서 둘 수 있는 반발은 위로 하나 끊는 것과 단수를 반대로 쳐서 네. 백의 모양을 조금 이제 약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씩 보여드리죠. 여기 끊고 있게 되면 이거는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흑이 좋아요.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 느는 뒷맛이 굉장하죠. 네.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단수를 반대로 치면 여기를 나가요. 이곳을 쳐주게 되면 흑의 중앙으로의 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넉점이 아래쪽에 살아나간다면 이 전체가 못 살아 있어요. 아직 미생이군요. 그래서 이곳 단수 치는 것은 흑이 선택을 뭐 아예 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끊게 되면 뭐 생각보다 여기는 외길인 것 같습니다. 단수를 위로 하나 치고요. 있고요. 이때 나가는 것은 여기를 뭐 위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뭐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나가서 이 넉점하고 이 넉점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요석입니다. 그래서 흑이 단수를 반대로 치게 되면 백은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단수를 반대로 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확실히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어도 이거 뚫는 게 남아있죠. 이거 뭐 대단한 성과이고 여기를 잇는 것은 물론 넉점이 살아가서 두텁긴 하지만 흑한테는 아무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를 끊고 나중에 이 활용하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좀 괴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두텁다고 보기 좀 어려운 형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당연히 뭐 끊으려고 둔 것이고 끊을 때 이 단수 한 방이 굉장히 좀 아파 보이는데요. 베개 입장에서. 그러면 설마 미이팅 구단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변화구를 어떻게요? 설마 여기를 두려고 여길 찌른 건가요? 이렇게 약점을 다 노출시키고 둘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네. 당연히 끊는 타이밍인데 안 끊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단수 한 방이 아픈 거거든요. 흙이 먼저 단수 끊을 때가 너무 많죠. 치면- 여기를 단수를 여기를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어야 되면 이거 나갑니다. 나갈 때 네. 찝어요. 흙이 뭐 나올 수 있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가 너무 지금 적기 때문에 이으면 잡혔어요. 이 그림은 흙이 안 됩니다. 그럼 흙이 또 단수 중앙으로 치면 아까 이 상황에서요. 네 단수 한번 치고 여기를 두고 둘 때 어차피 끊어야 되는데 여기 네. 끊기게 되면 잡는 것은 양단수가 되는 순간에는 뭐 대책이 없고요. 중앙 빵따냄과 바꿔치기는 이렇게 바꿔치기 하게 되면 이건 빵따내면 좀 크긴 하지만 여기가 다 들어가면 이거 들어간 자체로만 20집이 넘습니다. 이거는 실리가 크긴 하네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미팅 구단의 네. 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여기를 뒀을 때는 사실 끊으려고 둔 것 같긴 한데 이게 두다가 보니까 끊으려고 했는데 이 단수가 보여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찔렀을 때 끊는 건 좀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서 이게 이 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대로 끊어갑니다. 그럼 단수 치죠. 네, 이거는 좀 편해요. 네, 거기 단수 치는 게 아주 기분 좋아요. 네, 지금은 단수 쳐놓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넓지 않은 곳이었는데 아주 많은 변화가 숨어 있었네요. 네. 여기 한 방은 좀 아픈데요. 네. 이거는 뭐 흙이 편안하게 살아있고, 백은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두터움이라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확실히 초반 출발은 박정환 구단이 좋습니다. 뭐, 시작도 이제 미팅 구단이 어려운 변화로 시작을 했고, 변화구도 계속 뭐 이런 식이라든지, 네. 여기 찌르는 것, 계속 좀 변화를 구하고 있지만, 박정환 구단이 잘 대처하고 있네요. 뭐 원래 백이 의도했던 대로 깔끔하게 틀어막질 못했어요. 네, 이거는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약점이 두 개예요. 네. 약점이 두 개라서 동시에 못 지켜요. 제대로 흠집이 남았는데요. 네. 그래도 중앙 여기 넉점은 이미 다 살아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라 여기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차피 흙도 안 뚫고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가치가 크지 않아서. 여기를 잇고 이 끊는 약점을 남겨두는 거는 너무 커요. 이거는 이 전체적인 판의 두터움까지 관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이거는 짐이 되죠. 이거는 아예 세력을 쌓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넉점을 포기해야 되고요.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도 손을 돌리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이제는 뭐 넉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손을 돌려서 넓은 곳을 뭐 갈 수도 있고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흙도 다음 수가 좀 어렵네요. 아, 거기 있습니까? 오. 근데 거기 있는 게 이건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거기 있는 게 이게 뭐 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이거 끊는 것 남아있고 여기 이으면 흙은 사실 넓은 방향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약간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이 넉점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단수가 선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두터움상 받아야 된다고 보면 백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는 뭔가 여기를 백이 먼저 선점을 당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6점이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달라졌어요. 이 뚫고 나오는 게 남아 있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을 뭔가 처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찝어서 물어보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상황에는 흙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먹여치고 여기를 아예 아낌없이 교환한 다음에 느는 게 선수가 돼요.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그냥 이어버리면 여기를 오히려 찝어서 위쪽은 득을 받지만 백이 있는 자리에 돌이 오기 때문에 이 6점은 더 엷어지죠. 그래서 지금 찝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두면 그냥 끊어 잡을 것 같아요. 그냥 끊어 잡는 게 사실 쉽고 무난합니다. 여기 또 만약 안 두면 그냥 찝어서 이것도 이제 패가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끊어 잡는 게 알기 쉽고 두텁네요.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네. 있겠네요. 물론 선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약간 좀 발이 느릴 수 있겠지만 뭐 패 정도가 다음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끊어 잡는 게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손을 돌리네요. 역시 이제 넓은 자리고 이 자리는 당장에는 뭐 이렇게 네. 전체가 넓은 곳은 아니지만 차후의 수단 자체가 이렇게 건너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아니라도 그냥 눌러가기만 해도 여기에 약점도 네.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눌리면 전체 세력이 좀 좋다는 얘기죠. 지금 흙이 온 자리가 이 중앙의 백에 대한 압박도 될 것 네. 같고 좀 다목적일 수 굉장히 같아요.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는 뭐 박정환 구단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끊는 수가 거의 반 정도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끊어 잡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으면 그때 호구 치면 되니까요. 뭐 백이 이어주진 않을 겁니다. 이건 흙도 너무 좀 쉬워서요. 있네요. 아, 그러네요. 약간 좀 생각을 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 선수가 돼서 이거를 좀 두면 그래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아픈 거죠. 마치 흙이 두지 않은 걸 좀 응징이라도 하는 듯이 바로 근데 이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여기도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수에 대한 뭐 평가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를 끊어잡는 것도 네. 못지않게 두터운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흙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지켜야 되죠. 네. 여기 지키지 않으면 이 자리 맞는 순간에 가볍게 두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형태가. 그렇다고 이어서 두는 것은 막아서. 이건 전체가 몰리는 거는 둘째치고 네. 몰리면서 여기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흙의 모양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집 균형으로 봤을 때 흙이 집이라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여기는 뭐 큰 집도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흙이 조금 재미없게 되죠. 일단은 지키면서 모양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호구죠. 네, 호구 치는 거 이외에는 뭐 떠오르지 않고요. 근데 공격적인 기풍의 성향이라면 이런 데를 흙이 먼저 눌러오거나 해서 더 폭이 커지기 전에 지금 이런 데를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아니라면 뭐 정말 무난하게 이런 눌리는 자리를 방비하면서 이곳이나 이곳을 둬서 뭐 평범하게 가는 거죠. 흙이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 백도 하변을 지키고요. 지극히 무난합니다. 미팅이 그런 평범한 선택을 할까요? 평범함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가는 스타일이죠. 네. 이거는
이 여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 방편을 해두고서 뭔가 이곳을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흙도 이제 뭐 계속 둔다면 당연히 젖히고 여기서 백이 이제 2단을 젖히면 흙은 젖혀가고요. 이걸 하나 찝어서 악수를 두면 참아요.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악수가 들어가면 참고 악수가 안 들어가면 네. 반발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들게 되면 백이 욕은 안 해주거든요.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단수 치고 나오면 그냥 이으면 되거든요. 누를 때 여길 나가서 귀에 뚫는 것과 끊는 거 맛보기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하지 않았을 때 백의 약점은 여기가 이제 흙이 반발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백이 신중히 선택을 해야겠죠. 아, 좋은 자리네요, 그것도. 사실 보통은 그냥 두는 건데요. 이렇게 둬서 박정환 구단 생각은 뭔가 여기서 모양은 좋아도 선수를 뺏기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는 득입니다. 두지 않았을 때는 흙의 원래 이 입구자로 뒀던 이 자리가 네. 좋은 자리인데 이미 득을 봐서 이 정도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수는 백이 붙여서 이곳으로 끊었을 때 약점을 보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돌이 이렇게 가서 끊는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노리는 거죠. 물론 지금은 사실 백이 뛰어나오면 아직은 노릴 시기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번 오게 되면 한 칸이나 이런 식 중앙이 뭐 조금이라도 더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돌이 또 오게 되면 꽤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는 놓이고 보니까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좌변을 계속 받아줬다면 좀 끌려다녔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오늘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뭐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 손 따라준다고 해서 뭐 컨디션이 그렇게 나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네. 바둑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손 따라두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네. 컨디션이 좀 좋다라고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예요. 참 여러모로 다목적인 수고요. 백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흙이 와 있기 때문에 한번 씌우고 일단 씌움 자체가 백 쪽이 이제 위쪽 탈출로가 하나가 막혔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래쪽은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나가도 나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래쪽 또 다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깊숙하게 들어가기에는 약간 타이밍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어정쩡한 거죠. 지금의 행만은 정말 경쾌하네요. 네, 이수도 약간은 뭐 지킨 의미가 있겠지만 네. 백 쪽에서는 뭔가 이 부분을 먼저 두거나 조금 버티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백은 우변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뭐 여기는 두게 되면 느는 것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근데 두텁기만 한 느낌이에요. 네. 아직도 열려 있고요. 젖히는 것은 사실 뭐 끊는 것도 남아 있고 호구 치고 이렇게 두고 그냥 다시 손을 빼더라도 두텁긴 하지만 어차피 흙한테 뭐 이런 좋은 자리를 또 빼앗기게 되면 과연 이 넓은 이 세력이 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좋은 자리를 많이 왔거든요, 흙이요. 이곳과 이곳이요. 그래서 지금은 백도 뭐 이런 자리 두면 무난하고요. 조금 더 세력을 의식한다면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는 예전에는 엷은 수라고 해서 뭐 거의 뭐 쓰이지 않았는데요. 엷은 등이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데도 엷고요. 뭐 이런 급수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둬도 이 날일자는 좀 엷은 거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최근에는 그냥 흙의 모양을 지우는 수로서는 이 수도 예, 참고도로 자주 나옵니다.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네요. 왜냐면 뭐 흙이 사실 뭐 백이 둔 자리를 두지는 않습니다. 안 두더라도 뭐 여기는 좀 뭔가 이렇게 이거 자연스럽게 뭔가 선수를 하고 싶지 그냥 이렇게 둬서 네. 뭐 받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받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뭐 흙이 두더라도 여기를 두지는 않는 건데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좀 이 방향을 당하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당하면 흙의 모양이 커지니까요. 조금 축소시킨 느낌은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수도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네. 흙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중앙의 교환 자체도 흙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좋습니다. 뭔가 주도권도 그렇고 네. 돌이 이제 흘러가는 이 운석을 보면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미팅 구단을 끌고 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뒀을 때 그냥 방향전을 하니까 미팅 구단이 약간 따라 들어온 것 같고 이렇게 그러자 다시 또 가고 있거든요. 예, 뭔가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교환을 하나 했습니다. 반발이 이제 조금 두려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교환하고 젖혔고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끊는 게 중앙 방면으로는 득이지만 이 교환이 여기가 들어가는 순간 젖혔을 때 귀가 대책이 없어요. 끊으면 단수를 당하고 여기 당하는 순간 자체 집으로만 뭐 10집, 뭐 15집 이상 당했고 잡아도 패가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 단수 교환은 뭐 거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예, 정말 그냥 중앙이 특수해서 이 교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늘어야 되고요. 아, 백이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다 뒀어요. 이건 그만둬야 돼요. 여기 에 들어가네요. 예, 역시 스타일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아, 이제부터 뭔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느낌인데요. 미팅 구단이 네. 여기를 둔수로 먼저 들어가는 편이 조금 낫어요. 이 교환 자체는 흙이 조금 득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 조금 안정감이 훨씬 생겼고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모자를 왔을 때 탈출로에 흙돌이 하나 와 있는 것과 이거는 탈출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중앙에 돌이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구단도 조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거를 네. 먼저 들어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들어갔고요. 아, 뭐 굉장히 고수의 수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를 끊어가려는 겁니까? 아, 이거 늘고요. 아, 이렇게 하고서 이건 지켜보시죠. 아, 박정환 구단이 멀리서 벽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이걸 호구 치려는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네요. 박정환 구단이 저는 여기 붙였을 때 여기를 뭐 끊어서 뭔가 위에 약점을 노리면서 아래쪽을 네. 노리려나? 근데 약간 모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뭐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선수 교환을 하고 그냥 호구를 친 겁니다. 늘었고 네. 여기를 계속 밀어간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날일자는 백한테 여유를 주기 때문에 밀어가야 돼요. 예. 굉장히 두텁게 둡니다. 자,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박정환 구단인데요. 아, 백도 더 이상 받아줄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까? 정말 비상 상황인가 보네요. 이거는 정말 뭐 한 이 정도 와 있어서 여기를 타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네. 때 정말 급하게 하는 수거든요. 보통 이렇게 돌이 잘 안 붙입니다. 이런 입구자 돼 있는 형태의 이렇게 돌 부딪히는 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위로 젖히면 아래로 늘고 네. 여기 늘 때
이 정도로 털을 잡겠다는 뜻이네요. 빨리, 네. 굉장히 실전적인 수고요. 미휘팅 구단이 원래 이제 이 장면에서의 안영의 급수는 역인데 이 미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역으로 두고 흑이 이 안영의 급수를 차지할 때 네. 늘어서 이 막는 것과 여기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굉장히 실전적이네요. 박정환 구단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붙여서 처리를 하니까 확실히 빨리 탄력은 생겼어요. 네, 정말 이거 좀처럼 보기 힘든 타겟 수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하긴 할까요? 약간 돌이 좀 늘어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미는 거 아니면 느는 거 둘 중에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느는 것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국면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더 평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수고요. 중앙을 나가게 되면 일단 한번 막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손해가 좀 있어요. 확실하게 끊어잡네요. 이거는 바로 나와서 끊어서 네. 그냥 흑의 그 우변 쪽에 확정가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지금의 흐름대로 확정가가 굳어진다면 약 35집 정도 확정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오늘 바둑은 좀 쉽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어렵게 두지 않네요. 네. 약간 재밌다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쉽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변인 확실한 집 모양이 됐는데, 하지만 백에게도 또 벽이 생겼어요. 네, 여기 벽이 그래도 깔끔하죠. 자, 일단 먼저 실내를 챙겨두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출발이 나쁘지 않은데요. 용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바둑 삼국지 21번째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입니다. 본선 11국,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미휘팅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백이 밀어간 장면인데요. 흑이 받아야겠죠. 네, 늘었고요. 흑은 35집까지는 조금 약하고요. 하는 뭐 30석집 정도 봐야 될까요? 이 변 쪽에 확정가를 만들었고요. 네. 한 7집 정도, 40집에 여기는 한 15집은 냉정하게 좀 약하고요. 한 10석집 정도. 그러면 확정가가 50석집 정도. 50석집이 만들어졌고요. 네. 백은 이제 여기가 8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이건 뭐 계산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중앙도 열려 있고 변도 열려 있어서 네. 한 20집 정도는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28집이죠. 여기 모양인데요. 네. 여기 모양을 백이 두는 것과 흑이 두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모양은 이 두수로 인해 지워졌거든요. 이 변에 여기 변 벌리고 귀를 지키면 한 15집 정도 나긴 하지만 그걸로도 확정가면에서는 조금 어렵고, 지금 여기 먼저 두는 순간에는 네. 흑이 바둑이 굉장히 편하네요. 또 흙도 늘어난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뭐 신경 쓰이는 돌이 없고 확정가도 여유가 네,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 해두고 뭐 여기는 집으로만 본다면 맞고 싶긴 한데 약간 끊는 약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끊었을 때 단수를 이렇게 안 치게 되면 막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늘 때 이 정도. 뭐 특별한 뒷맛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나중에 여기를 확실하게 당할 수 있다는 점. 뒤로 막으면 막는 게 선수라서 끊는 것과 느는 게 생기죠.
이제 확실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를 날일자 갔을 때 차후에 끝내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들여다보고 이 일대 넘어가면 꽤 크게 들어가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여기 공배도 좀 차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은 네. 흑이 공격적으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자리를 당하게 되면 뭐 하나 또 가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 무난한 건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의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이 압박 자체가 그렇게 좀 강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네. 바둑은 확정가가 많은 흑이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오히려 어제 이하마 유타 구단과의 대국보다 더 수월하게 풀리는 느낌인데요. 확실히 뭐 어제는 사실 좀 박종환 구단이 약간 국면이 이상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25% 정도까지 간 적이 네.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바둑은 쉽지 않았고 오늘은 뭐 시작 이후부터 좀 뭐 전혀 나쁜 적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붙여놓는 것은 뭐 흑이 뭐 젖혀서 큰 불만 없죠. 오히려 집으로는 날일자가 조금 더 껄끄러운데 이제 날일자는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안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미팅 구단도 하나 선수 교환을 했고 뭔가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이 백으로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딱 지금입니다. 지금 뭔가를 하지 못하면 네. 백은 이바도 굉장히 좀 쉽게 흑한테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환 구단도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평범하게 이렇게 받는 것, 뭐 아니면 조금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받는 것.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특수 상황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이제 끊기진 않거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 끊기진 않는데 백이 이제 평범하게 두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안영을 파워하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탄력을 구했지만 과연 이것이 득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밀어가는 것은 강력하긴 한데 막혔을 때 이거는 여기서 자칫하면 흑이 굉장한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밀어가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이런 위험을 네.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고요. 뭐 평범하게 둔다면 뭐 당연히 막는 거죠. 오히려 이제 어디 두는 확률로 본다면 받는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선택인 것 같네요. 이 구자도 탄력이 있는 수라서 평범하죠. 이제 입구자를 선택했을 때 조금 이제 장점은 뭔가 백한테 이렇게 계속 지금 붙이긴 했지만 늘어서 압박을 받는 게 싫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두는 수이고 박정환 구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평범하게 받았습니다. 안영만 생각하고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둔다면 흑이 둔 지금 끼운 자리를 늘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느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붙였고요. 흑은 끼워서 있게 되면 뭐 사는 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백이 굉장히 좀 쉽게 두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과연 괴가를 맞출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확정가가 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뭔가 해볼 만한 곳이 그렇게 네.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미팅 구단 중에 약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둑이 본인의 네. 스타일로 쉽게 풀리지 않으면
탑랭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쉽게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바둑 자체가 좀 격렬하고 네. 본인의 스타일로 흘러갔을 때는 그것이 좀 나쁜 바둑이어도 미팅 구단의 끈기가 굉장히 좀 빛을 발휘해서 진짜 이겨가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서 조금 본인의 스타일도 안 풀리면 굉장히 좀 쉽게 무너지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또 의외의 단점이네요. 네. 보통의 탑랭커들이 질 때 지더라도 정말 지독하게 버티는데요. 네, 미팅 구단은 이 바둑에 따라서 그런 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 지독하게 뭔가 어지러운 바둑에서 물고 늘어지는 힘은 정말 강한데 오늘 바둑이 약간 그래요. 지금 약간 스칸테 계속 좀 쉽게 좀 밀리고 있고 이제는 뭐 어지럽게 전단을 구할 자리가 많은 바둑은 사실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 굉장히 단조로운 것이 여기밖에 지금 둘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뭐 전투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일단 뭐 서로 간에 약한 돌이 있어야 바둑은 어지러워지는데 네. 지금 바둑은 그렇지도 않고요. 여기 빼고는 지금 사실상 정리가 다 돼 버렸어요. 여기도 뭐 집으로 굳어지면서 정리 다 됐고 네. 뭐 어려운 자리가 뭐 아예 없죠. 지금 어려운 곳이라면 여기 나중에 흙이 이곳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그것이 있겠고 뭐 여기는 좀 서로 넓은 곳이라서 예, 서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뭐 실리가 많은 상황이라 네. 여유가 있고요. 여기도 나중에 이제 끝내기를 항상 선수니까 지금 이 정도는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하면 그냥 막아서 단수 치고 나와요. 나오고 수를 늘려도 잡혀요.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흙을 이제 촉촉수, 연단수로 이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런 끝내기도 나중에는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곳이죠. 네, 치받았고요. 역으로 이제 치받음을 당하는 순간에는 백의 집도 커지고 압박도 이제 오기 때문에 안영의 급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100%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역시 이 날일자를 당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는 못 살아있어요. 두 집이 안 났죠. 그러면 뭔가 활용을 통해서 위쪽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위쪽이 철벽이라서 사실 잡으러 오면 삶을 보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뭔가 하나를 더 두는 편이 안정적이고 사실 선수를 뽑을 수 있으면 어떤 교환으로 선수 뽑을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그거는 딱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무난하게 두네요. 단수 치면 그냥 늘어서 확실하게 살고 백이 여기를 먼저 두더라도 뭐 그 이후에 뭐 따라가서 충분하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흑돌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한 건 넓힌다면 이 정도인데 귀가 비어 있고 그냥 밀고만 나와도 여기는 밀면서 위쪽에 지금 단수 아니면 이 단수가 생겼기 때문에 위쪽 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제 어느 한쪽을 다 크게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이 좀 모양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백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앙을 밀 수도 없는 거죠. 젖혀서. 중앙집은 더 지금 폭이 좀 좁으니까요. 여기는 안 두면 느는 자리가 굉장히 힘차요. 다음에 후속 수단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공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건 뭐 행마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단수치고 여기를 귀를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흙의 돌들이 훨씬 더 힘이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느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근데 당연히 단수치고 두는 거겠지만 뭔가 좀 흙을 확실하게 살려줘서 아쉽고 다음에 미는 자리도 계속 아파요. 늘리면 또 끊는 게 생겼죠.
사실은 여기까지 다 교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박정환 구단도 안 받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넓은 자리 갈 예, 가능성 큽니다. 이미 살아있죠. 네. 뭔가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땅치가 않네요.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쳤고 여기를 뭐 넣는 것은 당연하고 네. 이것도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파요. 근데 여기 밀면 흙이 그 다음에 손을 빼도 살아있긴 한데 이 단수가 좀 아프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를 후수지만 늘어갈지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도 지금은 큰 자리 가고 싶은데요. 가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아픈 자리고 이 네. 늘었을 때 후속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면 박정환 구단의 판단은 여기일 수도 있어요. 보너스가 또 있나요? 예, 그게 왜냐면요. 여기를 둬서 뭐 지금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 네. 이것도 사실 집 계산으로 보면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도 큰 자리고 두터운 자리인데요. 이거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를 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흙이 귀를 먼저 차지하는 순간에 이 주위에 둘러싼 돌들이 조금 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항상 여기가 못 살아 있다면 이런 데를 나와서 끊었을 때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끊기게 되면 호구 치는 모양은 단수치고 살아가서 백이 전체가 여기 못 살아 있으면 잡혀요. 그래서 여기 늘게 되면 다음에 끊는 수도 보고 있어서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긴 합니다. 늘질 않고요. 이거는 뭐 선수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따라하는 것은 먼저 교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곳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누르려고 하는 건지 설마 이걸 따낼 생각 근데 따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걸 늘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넣는다? 이거는 좀 이미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손을 뺐을 때 이걸 당하고 이 교환인데요. 될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그 타이밍에 그것을 한 것은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신기하네요. 지금 굳이 그 타이밍에 이 교환을 했어야 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뭐 일단은 손을 빼기 위한 교환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글쎄요, 이건 좀 이거 사실 지금 받아주는 거는 맞는 건가요? 이게 받아주는 것도 지금 의문이 되면 약간 심각한 상황이라서 백이요? 예. 여기를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 여기를 있나요? 단수치고 네. 이걸 이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일단은 교환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를 따내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교환이기도 합니다. 흙이 당연히 젖혔기 때문에 끊어 잡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죠. 따내면 어떻게 됩니까? 끊으면 반대를 뚫고 나와요.
이건 갑자기 근데 또 녹점을 이건 잡긴 잡았는데 여기가 지금 닫히고 있죠. 네.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 네, 이거 아닌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 들여다보는 네. 거는 예, 조금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들여다본 장면에서 백의 손이 멈췄고 그래프는 또 왜 이런 거죠? 카타고가 이제 6집 반, 지금 먼저 두네요. 아, 이거 지금 뭔가 네. 타이밍이 백이 또 쉽게 이어주지만은 않을 분위기라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래프가 넘어갔어요. 음, 괜한 손찌검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요. 부분적으로는 이것도 좋은 타이밍 같아요. 일단은 끊어잡게 되면 네. 이거는 따내는 게 풀보도 뻔합니다. 이거 따내는 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라서 갑자기 바둑 위쪽이 여기 따내는 주위가 전부 다 집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는 집은 굉장히 큰 겁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세력을 쌓고 두면서 났기 때문에 이거 타격이 좀 커요. 한 점을 잡는 것은 지금은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단수 치고 둘 때 여기서는 어떻게 둡니까? 뚫는 것은 있는 자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두고 이거는 사실 그냥 막기만 해도 이상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따내도 이상하고요. 여기서 지금 네. 지금 어차피 끊으면 거의 사는 느낌인데 흙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장면이죠. 돌이 여기 없어야 될 곳에 하나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뚫는 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뚫는 것은 네.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 이때 또 또 어디를 둬야 되죠? 마우스가 갈 곳을 잃었는데 이게 지금 뚫긴 뚫었는데 네. 공배거든요. 그냥 사실 여기를 한 점만 따내도 여기 10집 났고 10집이 난 것도 그런데 흙집이 여기가 한 10집 가까이 나는데 지금은 2선까지 하면 5집이 났어요. 5집 줄고 흑백이 10집 불어났어요. 15집 안팎으로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과연 얻은 게 있습니까? 넉점 잡는 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도 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는다고 해도 손 빼면 그만이죠. 이미 다 둔 자리라서 백이 이제 끊어 잡은 곳이기 때문에 실리의 손실이 막심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꽤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받아줄 걸 그랬나 봐요. 예, 뭐 여기를 끊었을 때는 사실 네. 평범하게 두는 장면인데 조금 마음이 바뀌었죠. 뭔가가 좀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자, 뭐 지금의 최선을 찾아봐야겠죠. 박정환 구단의 손도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단수를 치고 그래도 뚫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백이 안 둔다고 하면 여기를 이어서 살려면 밀어야 되는데 입구자를 가게 되면 사활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중앙을 뚫고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활은 좀 정확히 보긴 봐야겠네요.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이으면 이어서 여기를 끊을 수 없어서 잡히는데 여기를 또 따내고 이거는 뭐 너무 어려운데요. 네, 뭐 이수왕전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들이 여기는 보통이긴 한데 이 따는 자리가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그냥 있는 것은 이어서 아프기 때문에 뭐 가장 그래도 차선책이면 여기를 뚫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뚫는 건 있는 자리가 너무 아프고요. 최선을 찾아가야죠. 예, 단수 쳤고요. 이거는 뭐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 어? 여길 또 안 아, 받아요. 여기 아니에요? 뭐, 일단은 집으로 뭐 어마어마한 하변돌은 문제가 없나요? 예, 어차피 여기 잡으러 오는 거는 느는 순간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를 따내고 흙이 또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집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래도 흙이 일단은 많이 득을 받거든요. 미팅 구단 이거는 완전 타이밍이네요. 여기에 하나 희생타를 두고 둘 때 약점을 잇고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한다. 근데 딱 보기 좋은 맥이긴 하지만 글쎄요 실전에는 어땠을까요? 중앙에 올인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네. 실리로만 봤을 땐 당연히 여기를 이었어야 되고 근데 이 흐름이 묘한 것이 이렇게 되고 백이 뭐 끊어잡거나 중앙을 때리거나 했을 때는 흙이 또 선수를 잡는 흐름이거든요. 이 큰 자리는 흙이 와요. 그래서 그것이 좀 미팅 구단 입장에서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잇고 흙이 따낼 때 백은 중앙을 따내서 조금 득을 본 다음에 넓은 자리를 가겠다 이런 뜻이네요. 흙이 여기를 늘게 되면 이 있는 자리는 뭐 너무 크죠. 이건 네. 뭐 20집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한 변화로 흘러갑니다. 네. 이거는 재밌네요.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11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